안녕하십니까. 세종역사연구소 소장 이밀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가장 중요한 중심 사상인 충효를 같이 한번 의논해 보기로 했습니다. 조선의 유교. 조선의 유교는 두 가지 방면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유교가 발전하다 보니까 국방은 허술하게 됐습니다. 문치주의만 일어나가지고 이 국방은 허술했지만 이 충효, 충의 정신을 백성들에게 엄청 심어줬습니다. 이 충의 정신. 이 정신이 조선을 구한 케이스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임진왜란입니다. 자, 한번 보자고요. 1392년 4월에 부산 다대포 앞바다에 20만의 병력이 몰려듭니다. 기록에 의하면 새까맣게 몰려들었대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상륙을 했는데 부산진 첨사 정발하고 동네부사 송상현 둘이 그 장렬한 전사를 했죠. 그러고서 서울까지 올라오는데 딱 18일 걸렸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18일이면 거의 걸어가는 수준이죠. 딱 한 번 저항이 있었어요. 이 도순변사 신립장군이 충주 탐금대에서 전쟁을 벌어졌죠. 그런데 참 막막한 얘기는 일본은 100몇십 년 동안 전쟁을 겪었던 이 전쟁의 달인들이 병사인데 조선은 200년 동안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깊은 아주 높은 문치주의의 국가에서 갑자기 닥치니까 할 길이 없는 거야. 오죽하면 신립이 경군을 모았는데 서울에 있는 군사를 모았는데 500명을 다 못 모았어요. 물론 숫자상으로는 있었겠죠.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는 건 군인이 아니니까. 경군 500을 가지고 20만을 대항하러 내려가서 기가 막히니까 이 경군 500명을 가지고 경기가명, 충청가명에서 보충을 해가지고 모았는데 3,000명을 꽤 채 못 모았습니다. 자, 3,000명의 병력, 일본이 밀고 온 20만의 병력. 더구나 일본하고 조선은 무기체제가 틀렸어요. 이 조선의 무기체제는 창, 칼, 화살이죠. 그런데 일본의 무기체가는 주체가 조총입니다. 칼이죠. 칼 드는 사람, 총 들은 사람하고 활 들은 사람하고 싸우면 뭐 누가 이길까는 뭐 뻔한 사항이고, 북한은 이 조총이라는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일본 전국시대를 마감했던 전투의 주력 무기가 조총입니다. 상대가 안 됐죠, 상대가. 결국 충주 달래강 전투에서 길이 없어서 배수진을 친 신립장군, 결국은 달래강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달래강에 빠져 죽었죠. 항복할 수가 없으니까, 잡힐 수가 없으니까. 자, 문제는 이거예요. 신립이 달래강 전투에서 이기기를 바라기는커녕 저딴 소리 들은 선조가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갔어요. 백성이고 뭐고 다 팽개치고. 이 선조는 의지로 도망갔죠. 의지로.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왕자인 임해군하고 순화군은 이 함경도로 보냈어요. 뭐 했느냐? 모병을 좀 해오라고. 백성은 어떻게 되건 임금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일본군이 평양까지 왔다 소리를 들은 선조가 얼마나 급했는지, 야, 중국으로 넘어가자. 압록강 넘어가면 중국 아닙니까? 역사상 내 나라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간 임금은 군주가 아니죠. 그때 이 백성들이 그랬답니다. 그 충신들이, 전하, 조선의 왕은 조선에서 죽어야지. 이게 우리 죽을 자리입니다. 여기서 죽읍시다, 차라리. 외국으로 갔다는, 다른 나라로 갔다는 예가 없습니다. 참 선조는 가고 싶었지만 신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갔어요. 자, 이거 봐요. 관군 형편없이 깨졌고, 임금은 임금대로 도망가고, 그러면 조선의 7년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거예요. 7년 전쟁. 결국은 7년 후에 이겼어요, 조선이. 물론 명이 도왔죠. 하지만 명이 도운 것은
대세를 반전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쟁 자체를 승리로 이끌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이순신 장군이 거느린 해군은 해전에 사용하는 거죠. 이 육전에서는 누가 시작했느냐? 의병들이 일어났습니다. 승병들이 일어났죠. 의병하고 승병이 임진왜란에 혁혁한 공을 끼치다 못해서 이분들 손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뭐냐? 임금은 도망가 버리고 나라의 관리들은 남을 나라 하고, 그런데 왜 백성들이, 의병들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스스로 구했느냐? 조선의 유교가 가르쳐주신 충효사상입니다. 이게 조선을 구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지요. 이 조선의 관리들, 조선의 백성들이 이 대의 명분에 의한 충성에 재밌는 케이스가 있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충성심은 우리가 막 얘기할 것도 없죠. 이 조선의 충, 이 대의 명분에 맞는 충인데, 재밌는 사건이 1811년, 즉 조선 순조조죠. 순조 11년. 함경남도 가산군 다복동에 그 유명한 홍경래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조선 역사에서 굉장히 컸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데 9개 성을 점령했었지요. 자, 맨 먼저 가산군 다복동입니다. 가산군 다복동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맨 먼저 점령한 게 가산군이었겠죠. 군수가 정시라는 분이었습니다. 자, 반란군이 가산군을 점령하고 정시를 사로잡았어요. 죽냐 사느냐 하는 순간에요. 이 반란군들은 정시한테 그랬어요. 항복해라. 항복만 하면 목숨은 살려준다. 그때 누가 있었느냐? 영남에서 정시의 아버지 정노라는 어른이 와 계셨었어요. 정시의 아버지입니다. 그때 정노가 정시한테 한 말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너는 국운을 태산같이 입은 사람이고 너는 임금으로부터 가산군이라는 군을 지키라는 어명을 받은 사람이다. 못 지켰다. 이 자리 죽을 자리다. 내가 아버지인 나 때문에 죽기를 망설인다면 내가 먼저 죽으마. 공부자께서 말씀하셨다.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로운가를 생각하고 견위수명이라 위기를 보면 목숨을 던지라고 공부자가 가르쳤다. 공자님이. 이 자리는 네가 죽을 자리다. 그게 바로 나한테 효도하는 거다. 대단한 아버지의 대단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 정시는 끝까지 한가하다 죽었습니다. 정로 역시 같이 죽었습니다. 평란이 됐을 때 정시와 정로 큰 훈장을 내렸겠죠. 그 후손들한테 대대의 국가에서 보상을 했습니다. 이 대의 명분 충효의 아주 표본적인 사건이 가산군수 정시인데 아주 또 반대적인 일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 보더라고요. 누구였느냐? 그 위에 선천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선천군수가 김익순이었습니다. 출신이 안동김씨입니다. 참 대대의 벌렬 가문이죠. 안동김씨의 후손으로 이 참 과거를 보서 선천군수까지 가온 김익순이는 어떻게 했느냐? 이 반란군한테 겁이 나니까 항복을 해버렸어요.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고서 뭐를 했느냐? 이 반란군의 일개 그 중대장, 그 중간 계급자로 반란군을 도왔어요. 자, 난이 평정됐어요. 공문이 내려야 되죠. 자, 가산군수 정시는 얘기할 거 없죠. 이 충을 지킨 사람입니다. 선천군수 김익순은 역적입니다. 볼 것도 없죠. 삼족을 멸했어요. 삼족을. 삼족을 멸한 것 플러스 김익순이 살던 집을 다 부시고 그 집터에 연못을 파가지고 연못을 만들었대요. 그건 뭐냐? 아예 가문이 끝나라는 얘기죠. 풍수지리성으로. 그런데 이 삼족이 멸하는 참혹한 참화 중에서 두 사람이 도망가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김익순이의 며느리가 도망갔고
손주를 데리고 도망갔어요. 저 영남 지방으로 도망을 갔는데 가문의 비밀이죠. 절대 밝혀서는 안 되는 사항이죠. 할아버지가 누구인가. 근데 이 손주가 누구를 닮았는지 굉장히 문제가 뛰어났던가 봐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동으로 소문이 났는데 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가 보죠. 문제도 뛰어나고 어렸을 때 이 지방에서 그 과거 1차 시험 향시에서 이 김익순이의 손주가 장원을 했답니다. 장원을 해가지고 그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머니 나 장원했습니다 했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시제가 뭐더냐 하고 물으셨어. 지금의 고등고시도 2차 시험에는 이렇게 두루마기를 펴가지고 이 제목을 그 시험 문제를 내죠. 그게 바로 시제라고 부르는데 그게 조선시대에 그랬습니다. 알성시 같은 경우는 마지막 시험인데 그 임금이 임석한 데에서 보는 시험이 알성시죠. 그때도 어떻게 하느냐. 임금이 착석을 하면 시관이 이제 두루마기를 쭉 피면 거기에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어머니 시제가 뭐냐 하면요. 1811년 순조조 때 홍경래 난에 대처한 선천군수 역적 김익순이에 대해서 논하라는 게 시제였었습니다. 아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 역적이. 임금이 맡겨준 성을 지키지는 못했으면 죽어야지. 무슨 역적에 항복을 합니까? 역적이. 아니 그걸 갖고서 시제를 써서 1등을 했다니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서 아들한테 얘기를 해줬죠. 그게 누구냐 하면 네 친할아버지다. 우리가 삼족이 멸하는 참화 속에서 도망와서 받으시 살았다.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조상을 욕했다. 이 충효의 사상. 조상을 욕한 나. 하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평생 삿갓을 썼지요. 그게 유명한 김삿갓 김병현입니다. 시를 보면 굉장히 문제가 뛰어났던 분이죠. 평생 삿갓을 쓰고 살았대요. 가정도 갖지 않고 평생 떠돌다가 원주에서 객사를 했다고 그랬죠. 원주인가 제천인가에서 객사를 했는데 지금 이 김병현이의 이 시비가 있다고 그래요. 자, 이게 바로 한국의 대의 명분에 가까운 충효 사상의 이 대표적인 케이스들이죠. 물론 이순신 장군 장렬하게 죽었고 조선의 많은 사람들은 이 명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가 발전하는 것은 발전은 했는데 옛날 갖고 있던 충효 사상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충효 사상이 우리 조선을 조선답게 하고 한국민의 우수성을 인정해주는 근본 정신인데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나라의 충성 당연히 해야지요. 여야를 구분해서 잘하는 건 잘했다고 해야지요. 아무리 핵가족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조상과 부모를 모시는 효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 한국이 강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안타까움 생각해가면서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